스타트 시그널 나갔습니다. 스타트. 네, 저도 한동안 이제 바빠가지고 못하다가 오늘 해야 되는데 오늘도 다른 일이 있어서 못할 뻔했어요. 못할 뻔했는데 그냥 꾸역꾸역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우종우 매니저랑 아마 김정 매니저가 몇 가지 했는데 그때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 챙겨보질 못해서. 근데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고의 동시성이라는 부분입니다. 동시성이라는 게 이제 고에서 그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제 거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제 고 루틴이라는 거를 통해서 강력하다라고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좀 찾다 보니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 보고 그 루틴으로 뭔가를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보다 보니 이 문구들이 지금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게 뒤에까지 보시면 확실히 아시겠지만 그래서 고리툰으로 하겠다. 그래서 채널이라는 게 필요하고 채널로 하다 보니 또 막히는 게 있네. 그래서 버퍼를 하고 버퍼를 했더니 데드락 생기고 그래서 더 큰 걸 키워야겠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네. 그래서 무텍스라는 걸 쓰다 보니 결국에는 저희가 쓰고 있는 순차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이 되어버린다. 동시성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이 동시성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짜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짤 때 동시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동시성이라는 게 이제 동시성과 병렬성이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동시성과 병렬성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기도 하고 좀 다른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제일 쉽게 얘기하면 동시성은 하나의 코어에서 CPU에 하나의 코어에서 돌고 있다라고 보면 병렬성은 여러 개의 코어에서 돌고 있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고 루틴이 나옵니다. 고 루틴이 나오는데 이제 고 루틴을 알려면 결국에 이제 다시 프로세스와 스레드 이게 나오게 되거든요. 프로세스는 아시겠지만 운영 체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인스턴스가 되는 거고요.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될 수 있고 혹은 한 개의 스레드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스레드를 많이 사용을 하면 실제로 이제 운영 체제가 그 부분들을 제어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스레드를 사용을 하고 또 스레드가 끝나고 나면 실제로 그런 자원들을 다시 반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 부분들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런 부분들을 고에서는 좀 빠르게 그리고 이제 저런 리소스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하는 형태로 가져가기 위해서 고 루틴이라는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고 루틴은 실제는 이제 고 런타임에서 돌아가고 있는 가벼운 프로세스 혹은 가벼운 스레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가 스레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부분을 여러 스레드가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시성과 병렬성에서 측면에서 보면 고에서는 이 병렬성보다는 어떤 동시성을 활용한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들을 목표로 해서 갖고 있고 이 스레드라는 거는 그러니까 병렬성이라는 부분 자체는 저희가 흔히 많이 코딩을 하는 영역의 자바나 C에서도 다 진행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 루틴의 장점이 이제 일반 스레드보다 생성도 빠르고 생성이 빠른 게 결국엔 이 고 루틴은 고 안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은 자원을 쓰지 않고 스레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이제 실제로 저희가 프로그램 안에서 스택도 있고 실제 데이터부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는 스레드 안에 있는 스택들이 일정하게 배정만 된다 그러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메모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루틴 간의 전환들이 아주 빠르게 일어난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뭐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만 운영체제 시스템, 그러니까 OS의 디펜던시가 없이 실제로 다 그 안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루틴 사용은 뒤쪽에 좀 많은 부분들은 나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실예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는 부분들이 고 루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 안에 고가 있는 형태로 뭐 많이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모든 함수를 다 고 루틴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보통 저희가 많이 생각하는 자바나 이런 것들은 이제 비동기가 되고 뭐 싱크를 선언해서 처리하는 형태도 있겠지만 얘는 모든 함수를 다 고로 처리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로직은 클로저 형태, 그러니까 외부 함수에서 변수를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고루틴들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채널이라는 것들의 개념이 도입이 되어 있어요. 채널은 실제로 이제 뒤쪽에 예에서 조금 더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고루틴이 채널을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겠고요. 이런 통신들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주고받게 되겠습니다. 선언하는 거는 그냥 제가 앞에서 좀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슬라이서 맵 등을 설명드릴 때 메이크 함수로 이제 만들 수 있었는데 이런 형태로 간단한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채널을 만들어서 이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일 많이 쓰는 게 결국 이제 이런 채널에 읽고 쓰고 뭐 그리고 버퍼링이 있는데 뭐 읽고 쓰는 거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데이터를 주고 받는 형태라고 보시면 읽고 쓰기라는 거고요. 버퍼링도 마찬가지인데 버퍼링이 실제로 이제 여러 개의 채널 하나의 채널에서 데이터를 주고 받다 보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줄 수 있는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버퍼도 다 개념상으로는 다 이해하시는 개념이니까 버퍼링을 하기 위해서 버퍼라는 개념을 또 이 부분에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채널을 활용을 할 때 읽고 쓰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이런 읽고 쓰고를 바로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버퍼를 두고 버퍼링을 하는 부분으로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기본 채널은 버퍼가 없어요. 바로 넣고 바로 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실제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보면 실제로 뭐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실예제에서만 볼 수 있는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좀 뒤에 있고 뭐 랭귀지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개의 채널을 통해서 주고받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당연히 이제 열려 있었으니까 실제로는 닫아야 된다. 닫지 않으면 이제 패닉 상태, 즉 익셉션이 발생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동작 방식을 보면 뭐 이제 버퍼가 없고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읽기가 되면 뭐 읽을 수 있고 이제 뭔가 써질 때까지 정지했다가 읽고 혹은 읽어질 때까지 중지한다.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닫기는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버퍼가 없는데 닫혀 있다. 그럼 그냥 제로 형태를 감안하고 쓰려고 하면 패닉이 된다. 이거는 표는 그냥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버퍼가 있고 열려 있다. 그러면 이제 버퍼가 될 때까지 일시 중지했다가 읽는다. 닫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시 중지한다. 그리고 동작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버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앞에 있는 내용과 다르게 동작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패닉으로 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익셉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이제 뒷장에서 좀 예제로 설명드리겠지만 그 루틴이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아요. 동시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저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웨이팅 그룹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사용하다 보면 이 부분이 정말 쉽게 얘기하면 DB에 락 잡고 쓰는 거랑 비슷해지는 개념으로 점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래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만 했다가 이 내용을 다시 넣은 게
이 내용을 다시 넣은 게, 그러고 나오면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런 부분들 최대한 저희가 좀 깊이 이해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지 결국에는 이 동시성을 포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동시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실제 예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 루틴은 뭐 아까 가벼운 프로세스, 스레드라운 형태로 되는 부분들이고요. 고라는 형태로 앞에 붙여주면 실제로 처리가 되는데요. 이제 병행성과 병행성이라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이 부분들이 이제 고 펑션을 붙여서 처리되고 있는 부분들이 고 루틴이고요. 밖에서 던지는 거는 그냥 메인 형태로 처리가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고라고 천 거는 뭐 요게 저는 요게 참 이해하기 쉬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유닉스 쉘에 앰퍼센트 붙여서 날리면 혼자 안에서 저희가 보이진 않는데 백그라운드로 돌고 있고 뭐 그거를 키를 하기 위해서는 뭐 저희가 채널 아이디까지 따서 찾아가서 뭐 키를 하듯이 실제로는 백그라운드에서 도는 형태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 동시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의 코어에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하나의 코어에서는 하나의 일만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시성이라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시간을 쪼개서 이 부분들이 처리가 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타이틀은 고루틴 기다리기라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이제 메인 프로그램에서 이런 URL들에서 어떤 JPG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파일을 다시 이제 다운로드를 받고 그 다음에 압축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소스를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다운로드 받고 압축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을 고에서 이제 그 고루틴으로 돌린 이유가 뭐 여기는 금방 다운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이런 다운로드 속도가 조금씩은 다를 거고 이 세 개를 한 번에 다 다운로드 받으면 빠르지 않을까라는 부분의 동시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처리가 되는 로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고 이제 압축을 하겠다라는 부분의 로직인데 이 중요한 안의 로직들은 뭐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실제 동작은 이게 실제로 다운로드가 다 되지 않았는데 정상적으로는 다운로드가 되기도 전에 압축이 먼저 실행이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고를 붙여서 고 루틴을 탄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 중에 이미 민집 이 라이트 집이라는 압축 프로그램이 돌게 동작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뭐 저희가 의사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JPG 파일을 받고 나서 압축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다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 부분들이 처리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동시성을 처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떤 기다리는 행위 자체를 하고 있지 않아요. 뭐 저희가 이게 순차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게 그냥 쭉 처리가 되면서 압축이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형태로 지금 코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국에는 해결하는 방법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아까 앞에서 잠깐 나왔던 웨이팅 그룹을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웨이팅 그룹이라는 것들을 이제 선언을 하고 카운터를 만든 다음에 결국 카운터를 줄여가는 거죠. 이게 카운티 돈이라는 것도 이거는 이제 채널이에요. 채널 형태가 될 거고 실제로 채널을 쭉 기다렸다가 0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윈집을 그러니까 라이트 집을 하면서 압축을 하는 형태로 지금 코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로는 웨이팅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나씩 감소시키고 카운트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웨이팅을 하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뭐 실제로 이 내용만 보면은 저희가 뭐 예전에 많이 개발하셨던 내용과 뭐 완전히 무관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면 일반적인 저희가 코딩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밑에 있는 로직은 동일한데 이런 형태로 카운트를 두고 실제로는 웨이팅을 했다가 처리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웨이트 그룹이라는 걸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이 실제 다운로드가 다 돼야 이제 라이트지부터 압축을 하는 게 의미 있어서 그런 형태로 처리를 했지만, 실제로는 실제로 저희가 고루틴의 가장 강력한 점이 메모리를 공유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은 실제로는 그 동일 코어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메모리 영역, 흰 메모리는 동일한 영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택 부분에 그 프로그램에서 고유하게 쓰고 있는 영역은 각각 그 스레드에서, 그 루틴들에서 다르게 동작을 하고 있지만, 흰 메모리 영역은 동일하게 동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최소값 찾기라는 샘플인데요. 실제로는 패러럴하게 민 값을 찾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웨이팅 그룹을 돌려서 실제로 민 값을 찾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패러럴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를 계속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값들을 인자값을 넘겨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 부분들을 하나 한 건 한 건 저희가 비교한다면 83, 46 대교 이렇게 하면서 진행했겠지만, 이런 형태로 코딩을 한다라고 보면 실제로는 동시에 여러 가지 고들이 돌아가면서, 고루틴들이 돌아가면서 실제로 내용들을 최소화하면서 동작할 수 있는 형태의 코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민, 맥스를 갚는 여러 가지 로직들이 있는데, 고에서는 이런 형태의 동시성을 사용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어떤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로직을 생각해낸다는 자체가 저희가 일반적인 지금까지 업무 로직을 개발함에 있어서 이런 형태로 잘 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패러다임의 좀 생각의 전환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루틴에서는 이제 앞에서 제가 잘 설명드렸듯이 이제 채널이라는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채널이 결국에는 데이터를 결국에는 이제 주고받기 위해서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1대1로 단방향으로도 할 수 있고, 잠시만요. 뒷장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1대1로 단방향으로도 할 수 있고요. 양방향 형태로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고에서 그러니까 처리되고 있는 고에서 다른 고 루틴으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마 고에서는 이런 형태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고 루틴에서도 마찬가지고, 클로저라는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통신을 통해서 이제 메모리를 공유를 함으로써 어쨌든 여러 가지들을 빠르게 좀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을 해서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끌어올리는 형태로 지금 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형태인데요. 지금 이제 고루틴으로 이제 C라는 채널에 실제로 주고받아서 쭉 이제 출력을 한 거죠. 이제 쭉 출력을 해보면 1이 찍혔다가 2가 찍혔다가 3이 찍히는 고루틴이 내부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메인에서 보면 실제로 이제 값이 바뀌고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여기서 결국에는 이제 고 루틴이라는 건 하나의 코어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코어에서 시간을 잘라서 처리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어디까지 처리가 됐다가 내가 기다리면 결국엔 다음 고 루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문맥 전환이라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또 많아지면은 실제로는 고루틴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운 점이 생기는 것 같고, 실제로는 메모리라는 자원을 많이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제로 폴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여기 위에 있는 코딩을 보시면 이제 3개를 넣고 3개를 출력했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로 3개만 넣고 4개를 찍으면 실제로는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얘가 기다리고 있대요. 그 고에서 어떤 값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맥 전환을 하면서 실제 메모리를 기다리고 있고 프로그램도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포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꺼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뭐 이거는 특별하게 뭐 이상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코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이상한 형태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로라고 보면 실제로는 포문을 형태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당연하게 앞에서도 잠깐 그 얘기 드렸듯이 이제 채널은 마지막에 클로즈 하는 형태로 처리를 하는 것들이 정상적인 코딩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부분들은 이제 점점 이제 단순화했다가 이제 일반적인 형태로 조금씩 바꿔가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이제 실제로 채널들을 펑션한 형태로 해서 함수 형태로 만들어서 바꿔서 뺑뺑이를 돌리는 형태인데, 결국에는 실제로 고에서 코딩되는 최종 모습은 이 모습 형태로 대부분의 이제 그 고루틴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드는 경우는 샘플링이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생성지 패턴이라고 하는 건 이제 클로저 형태로 이제 만드는 형태입니다. 뭐 이 내용은 제가 볼 때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피보나치 수열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이제 쭉 뿌리는 형태를 이제 고 루틴에서 많이 샘플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피보나치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피보나치가 결국에는 클로저 형태로 이제 만드는 것들이 최종 목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샘플이기 때문에 굳이 뭐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생각에.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피보나치에서 제너레이터가 있고, 실제로 이제 샘플에서 실제 얘에서 도는 거죠. 돌면서 이제 포문을 통해서 실제로 돌고 돼 있는데, 데이터는 여기서 이제 넥스트와 AB 이렇게 값을 하나씩 변경을 시키면서 처리를 해서 아웃풋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부분을 이제 좀 많은 샘플을 하는데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채널들을 쓰는데, 결국에는 받는 쪽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데이터가 몇 개가 나올지 모르니까, 저희가 뭐 맵이나 이런 걸 할 때도 결국에는 이제 맵의 사이즈를 알고 뺑뺑이를 돌리듯이 그런 형태로 처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제가 다른 샘플들을 좀 많이 봤는데, 실제로는 이제 채널 버퍼라는 걸 통해서 실제로 다 처리를 해서 1대1로 아까 그 기본적으로는 버퍼가 없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프로그램에서는 실제로 다 버퍼가 있는 형태로 코딩을 해서 입장 요청하시는데요, 정호철 매니저님. 처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까지 내용은 버퍼가 없는 형태였는데, 실제로는 이제 버퍼가 있는 채널이 실제로 뭐 저희가 코딩할 때 사용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는 쪽에서 이제 버퍼가 있는 경우도 있고, 받는 쪽에서도 버퍼가 있는 형태, 양쪽 다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위에서는 요 뒤에 있는 10이 없었죠. 이제 버퍼의 크기 10을 만들어서 실제로는 10개를 더 기다릴 수 있게 만드는 형태가 되겠고요. 뭐 이게 이제 버퍼가 커지면 결국에는 또 뒤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버퍼가 크면 클수록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할 수 있지 않게 되고, 또 현재 아까 이런 부분들이 락을 걸 수 있어요. 락을 걸거나 실제로는 데이터가 좀 꼬이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버퍼의 크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많이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그래서 동시성 제 앞장에 있는 버퍼를 무작정 크게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생기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같은 채널 이거는 뭐 그냥 특별하게 닫히는데 처리하면 다 이게 뭐 이상하게 처리된다 이런 내용이니까 내용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를 루틴을 사용해서 이제 패턴들이 되는데요. 이거는 잠시 제가 다른 거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시려면 혹시 지금 제가 그림 띄운 거 보이시나요? 지금 그냥 웹화면, 아직 웹화면입니다. 브라우저 화면입니다, 지금. 이 화면 보이시죠? 예, 예. 이제 팬아웃, 팬인 개념인데요. 실제로는 이제 인풋이 들어와서
타스크들을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를 하고 실제로 이제 아웃풋으로 나가는 구조인데, 그래서 실제로 온 것들을 여러 개의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나누는 팬아웃과 실제로 여러 개의 처리가 된 것들을 다시 받아서 하나로 가져가는 이 팬인 과정을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저렇게 쭉 이어지는 형태의 처리를 이제 그 파이프라인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저희가 처리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쭉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중간에 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뭐 뺑뺑이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는 로직을 뭐 분기를 태운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공부를 하면서 저희가 이 되게 비슷한 게 결국 배치가 이런 형태로 저희는 원래는 많이 구성을 했었죠. 실제로 이제 첫 번째 배치가 돌고 그 내용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병렬을 처리를 하고 다시 그 부분을 받아서 뭐 한 곳에 업데이트를 친다. 이런 형태의 어떤 가장 흔한 어떻게 보면 배치 형태를 저희가 개발을 할 때 많았던 형태를 어떻게 보면 그 프로그램에서는 하나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처리할 수도 있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샘플은 이제 실제로는 이제 플러스 원을 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증가시키는 형태의 패턴이 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플러스 원으로 해서 실제로는 채널에 아웃이라는 채널에 실제로는 데이터를 하나씩 증가를 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채널로 데이터를 보내면 아웃풋이 증가하는 형태인데, 그러면 저 부분들을 전용 채널을 통해서 쭉 증가시키고 가져가는 부분들을 쭉 이어서 이런 형태로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채널을 공유함으로써 아까 전에 보여드린 팬아웃 형태로 실제로 데이터를 타스크를 늘려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 그 내용들을 뭐 하나하나 지금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 채널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아까 전에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그림의 형태대로 타스크들을 쪼개서 한 번에 여러 개를 고루틴들을 돌림으로 인해서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도 그 그림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타스크를 돌리고 끝나느냐, 다시 이제 팬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 개의 타스크들이 끝나고 다시 그 부분들을 합쳐야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고에서는 다 이제 채널 형태로 처리를 하게 되겠고요. 뭐 앞에서 계속 보여드렸던 형태입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형태가 없고, 실제로는 뭐 결국에는 이제 웨이트 그룹으로 처리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 형태가 결국 팬인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팬아웃과 팬인을 했으니까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팬아웃해서 분산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분산 처리하는 부분까지도 데이터를 나눠서 처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 이해를 못했어요. 솔직히 이제 아까 그 그림을 저도 찾아보고 했는데, 실제로 이것도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팬인 팬아웃 개념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분산에 대한 부분들을 뭐 내용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아까 전에 그 중간에 타스크들을 여러 개 처리하는 형태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이런 형태로 지금 보면 저희가 흔히 쓰지 않는 형태로 쭉 이어져서 파이프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들은 100% 이해를 못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힘들게 했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할 때 그 내용이 좀 이제 도입이 돼서 처리가 되면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고 루틴에서는 고에서 모든 부분들을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고 루틴이 몇 개가 될지는 큰 고민 없이 써도 된다라고 합니다. 뭐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되면 이제 코어나 아니면 메모리에 한계가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의 맥시멈치는 저희가 흔히 쓰고 있는 뭐 자바의 스레드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동시성에서 여러 개의 이제 그 채널들이 움직일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 제어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 이제 셀렉트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셀렉트인지 실렉트인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잘 보면 저희가 C나 자바에서 보는 스위치문과 되게 유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채널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려서 그 부분들이 일치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로직들이 동작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모든 게 안 된다거나 혹은 에러가 나는 부분들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디폴트 있는데 디폴트 형태를 선언을 하면 이제 실제로 예외 마지막 형태로 이제 실제로 채널에서 되지 않는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니는 실제로 이제 뭐 여기 안에서 각각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라고 보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동일한 형태로 처리를 하면서 페니를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다리지 않는다는 건 결국 여기 디폴트를 이제 선언을 하면 실제로는 이제 스킵하는 형태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디폴트 없이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채널을 기다리지 않고 받으려면 이제 디폴트 값을 쓰면 된다. 간단한 내용이고요. 당연히 시간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한 5초 정도 기다렸다가 어떤 내용을 처리할 수 있게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중단할 때는 뭐 브레이크문을 써서 나온다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제 모든 자료를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메모리에 누수가 발생을 하는 형태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앞장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파이프라인을 100% 그러니까 팬인 팬아웃 중간에 그 처리되는 타스크는 이해를 했는데 이런 개념들을 메모리에 남아있는 건 당연히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런 부분들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길지는 실제로 좀 코딩을 하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샘플들은 실제로 뭐 채널이 닫힌다던가 이런 약간 억지 상황들을 발생을 시켜서 이제 패닉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실제 코딩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코딩하면서 저희가 패닉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면 이해도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채널 중에 기본적으로 제일 기본적으로 했던 게 뭐 DON이 채널이라고 합니다. 던 채널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은 다 부른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외국인은 던이라고 읽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각각 다르게 읽어서 그래서 이런 그 이제 텍스트를 활용을 하면 실제로는 기본적인 채널을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 채널들을 제가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채널 닫는 거, 이 부분은 뭐 계속 중요한 부분이겠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채널을 닫지 않으면 결국에는 가장 마지막에 생기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계속 뭐 채널을 닫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이제 스레드 세이프티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이게 결국에는 고루틴이 안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한 번에 돌리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못하다 보면 저희가 아까 제가 그래서 팬인 팬아웃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고 하다 보면 저희가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돈다는 자체가 실제로는 락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채널에서 제가 데이터를 어떤 주고받을 때 원하지 않은 형태의 데이터가 되거나 혹은 실제로 이제 팬인 팬아웃 하기 위해서 특정한 그 자원값을 설정했는데 막혀있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디버깅을 이걸 하고 웨이팅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뮤텍스라는 개념을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뭐 아까 제가 첫 장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뭐 RW 뮤텍스도 있는데 이건 뭐 리드라이트 개념인 것 같고 뮤텍스라는 개념이 결국에는 잘 보시면 이거예요. 락과 언락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웨이트는 이제 기다린다는 형태고 락과 언락은 무슨 의미냐? 뭐 저희 그 샘플로도 계속 나오는 저희 MSA 할 때 계속 샘플로도 나오는
입출금을 하게 되면 어떤 입출금 테이블을 락을 잡고 내용을 처리하고 다 처리가 되면 언락을 하는 거죠. 그럼 DB 개념이랑도 비슷해요. 노락을 잡고 다 처리가 되면 노락이 풀리면서 처리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실제로 그 성능이 엄청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뭐 저희가 동시에 여러 가지를 처리를 하고 멀티 프로세스를 쓰겠다는 개념으로 코딩을 하다가 다시 이제 락을 잡는 개념으로 가면, 저희가 뭐 입출금을 할 때도 그렇지만 락을 잡는다는 얘기는 결국 다시 다 프로그램들을 순차적으로 줄 세우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개념은 만들었는데, 뮤텍스라는 개념이 생겨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념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 이 동시성 프로그램을 뮤텍스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처리를 해야 될까? 실제로 뭐 제가 이 고 프로그램을 많이 짜본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이 개념을 쓸 거면 그냥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거나 아니면 저희가 잘 아는 형태 DB에 락을 거는 형태와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을까? 이거는 제가 조금 이제 저희가 마지막 뭐 어떻게 보면 정리할 때 그때까지는 좀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동시성을 저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시성을 쓰는데 락을 건다. 이게 뭔가 맞지 않는 개념인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시성이 알아서 혼자 고가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문장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맥 전환인데요. 이게 지금 띄어쓰기가 안 되는지, 혹시 이거 빌드 다시 해보신 분들 이렇게 안 나오지 않나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맥 전환이라는 건 앞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실제로 뭐 저희가 여러 프로세스나 여러 스레드를 돌리다 보면 이제 메모리에 올려놓고 데이터들을 이제 여기까지 처리를 하고 나서 다음 스레드가 돈다든지 다음 프로세스가 돈다든지 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은 작업들을 다시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중단하는 작업들로 진짜 메모리를 계속 올리는 작업들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에서 메모리를 많이 쓰게 되는데, 뭐 고루틴이 뭐 자바 스레드나 이런 개념들보다 많이 저렴하다는 개념이 이제 메모리를 잘 관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루틴 안에서는 어떤 메모리를 공유도 할 수 있고 스택 부분만 따로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문맥 전환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앞에서도 보여드린 여러 가지 채널들을 활용하는 기술들을 활용하면은 문맥 전환들을 좀 최소화하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어떤 처리를 하게 되면 동시성과 병렬성을 둘 다 잡으면서 이런 형태의 어떤 저희가 프로그램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거를 보면서 느낀 거는, 실제로는 그 어떤 처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제 그 김민기 매니저님 얘기했듯이 전문 처리를 하고 다시 안에 내부 조직들은 각각 어떤 처리를 할 게 있다면 하고 나서 다시 뭐 대외 전송을 하면 로직을 탄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도 보였어요. 그래서 그 동시성을 제가 좀 공부하다 보니 저희가 지금 MSA 그때 뭐 작가님 계속 나왔었던 형태로도 좀 가져갈 수 있겠다, 그런 개념들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매매 쪽으로 고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그 부분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면 대외 전송 프로그램들도 좀 구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강의 중에서 오늘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그 별도로 공부 안 하고 그냥 요거 세션만 그냥 눈팅해서 그런가? 근데 그 아까 전에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그 그림 하나 찾아서 보여드린 그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게 고라고 보시면 돼요. 고의 동시성의 개념을 쓰고 병렬성까지 활용을 한다고 보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리해 주셔서 그런데 왜 질문이나 뭐가 없을까요? 아니, 그냥 좀 궁금한 부분은 그렇게 했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샘플이 너무 이제 심플한 것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업무에 저렇게 펜아웃했다, 펜인해야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나요? 라는 궁금증은 좀 생기긴 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코딩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많이 처리를 하긴 그렇죠. 하죠. 예, 예. 순차적으로 많이 형태로 비즈니스 로직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제가 그냥 뭐 저희 이제 증권 업무로 설명을 하면 펜인 펜아웃에서 각각의 영역들을 체크할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체크할 필요는 없거든요. 뭐 주식에 주문이 나간다라고 보면 순차적으로 체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각각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빨리빨리 체크하고 기다렸다가 한 번에 처리를 한다라고 보면 더 빠른 거죠. техnolo적인 측면에서의 그 장점이라는 거잖아요. 네, 속도적인 측면에서의 장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고를 처음부터 주식 매매로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결국에는 속도가 크거든요. 주식에서 매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속도이기 때문에 C를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자꾸 고를 보고 있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자바로 MFA 형태로 구성을 한다라고 보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C로 짜져 있는 매매 속도만큼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생각했었을 때 MSA에 그 매매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 MSA를 적용한다는 얘기는 속도를 포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맞죠. 그러니까 한 매니저님 말씀이 맞는데 어느 회사를 증권회사를 가도 MSA를 하는데 속도는 매매 속도는 뭐 C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MSA를 하면서 속도를 보장해달라 이 얘기가 말이 안 된다는 건 맞아요. 맞는 이야기인데 결국 고객사가 선택을 해야 될 문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MSA를 할래, 속도를 포기할래,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난 한 3개의 회사의 IT 분들은 MSA도 하는데 그래도 매매 속도는 나올 수 있는 방안을 SK가 찾아와봐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둘 다 포기 못하겠다. 네, 그렇죠. 그러니 저는 그나마 MSA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는 어떤 고로 매매 부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보고 있는 이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바로 한다 그러면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카카오페이 증권도 그 자바로 일단 매매를 짰는데, 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제 그 인메모리 DB 쓰고 이런 형태로 한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속도는 나오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부분들을 고객사가 다 어그리를 할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시점에 궁금한 게 하나, 아니, 궁금하다기보다는 조금 그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그 내용과 별개로 요새 하드웨어 사양이 어마무지하게 좀 좋아졌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고사양의 이런 하드웨어를 딱 들여놓으면 속도가 엄청 빨라지더라고요. 프로그램 처리하는 속도가. 그러면 결국은 하드웨어 스펙이 좋아지면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걸로 제안을 하는 근데 이미 그 속도를 나올 게 지금 거의 주식 매매는 뭐 그 김민정 매니저 네. ATS 속도 지금 얼마로 목표하고 있지? 10 마이크로 세컨즈. 네. 저렇게 지금 예시를 대는데 자바로 스레드를 돌린다 이러면 저 속도가 안 나와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그 속도를 만들어 놓은 거다? 그쵸? 그냥 로레이턴시라는 개념은 무조건 거래소나 매매는 거의 기본으로 깔고 가는 개념이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그 부분들을 배제하고 갈 수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고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거래소에 들어가는 매칭 엔진 솔루션도 고로 짜진 벤더들이 있더라고요. C++로 짠 데도 있고 고로 짠 데도 있고. 아까 앞에서 나온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형태의 업무 로직의 보냄으로 매칭을 하면 답이 안 나오고 저거에 맞춰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프로그램들을 바꿔야 돼요. 그거를 지금 단계에서 모두 이끌어내지는 못할 것 같고 최대한 저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 우리가 우리 업무를 저런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보자.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서킷 브레이크 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서킷 브레이크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지만 이제 실제 우리 비즈니스에 요게 아주 적절한 어떤 업무를 선택하면 서킷 브레이크가 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펜인 펜아웃도 이거 보다 잡아다를 떠나서 어떤 업무를 1, 2, 3, 4 이렇게 처리하던 부분을 2, 3, 4를 이렇게 동시에 처리한다라고 하면 어떤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금 프로그램이 그렇게 할 수 있다를 없다를 떠나서 입금 프로그램 안에 그렇게 우리가 바꾼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지금까지 머리에 쭉 바뀌어 있던 이런 사상을 한번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펜인 펜아웃을 우리가 했던 어떤 업무 중에 하나를 그렇게 바꿔서 그러니까 1, 2, 3, 4에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쭉 처리하던 이 부분을 2, 3, 4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로 이렇게 생각을 바꿔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했던 업무 중에서 이 업무는 그 2, 3, 4를 동시에 처리하는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지금은 사실은 이 업무 이런 비즈니스라고 딱 떠오르지 않지만 우리 이제 그래도 이제 같이 도메인 했던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그걸 파급으로 또 다른 업무도 계속 얹고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건 이제 저희가 늘 하는 부분, 우리의 강점은 이렇게 도메인 부분에 그래도 이제 강점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런 이제 개념을 소개받았으면 여기에다 얹을 수 있는 적절한 도메인을 얹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예를 들어서 이제 고파트에서 이런 걸 하나 소개시켜줬다라고 하면 똑같은 이런 부분을 뭐 자바에도 하나 적용해보고 이런 부분은 해봤으면 하는 욕심은 그래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런 거 오늘 소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했던 업무 중에서 이런 업무를 여기다 한번 얹어보면 어떨까 이런 건 계속 같이 고민해줘서 뭐 다음 시간에라도 뭐 이 업무가 여기에 적당할 것 같습니다라고 소개시켜주면 따보니까 네. 박영 매니저님 맛있죠?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우리 서상원 매니저는 일단 기록은 중지하겠습니다.